오늘도 잠결 고전 낭독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프랑스의 대문호 기드 모파상의 대표 단편 목걸이입니다. 이 작품은 188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19세기 후반의 프랑스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화려한 건물과 가스 등으로 빛났고 무도회와 사교 모임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고 더 높은 지위와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허영,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드 모파상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간 작가였습니다.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그는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짧은 이야기 안에 인간의 욕망과 허영,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를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았던 그는 화려한 영웅담보다 우리의 삶과 닮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목걸이는 한 여인의 작은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마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보았을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파상은 그 작은 바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행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잠시 바쁜 하루를 내려놓고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어느 겨울 저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아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가스등이 하나둘 거리를 밝히고 마차는 돌길을 따라 부드러운 소리를 남기며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살롱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귀부인들은 비단 드레스를 입은 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도시에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우아한 몸가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마음속 바람과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지참금도 없었고 사교계의 문을 열어줄 인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육부에서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과 결혼해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편안했고 소박한 식탁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틸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있을 때면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응접실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식탁보를 바라볼 때면
부드러운 비단이 드리워진 긴 식탁을 상상했습니다. 평범한 그릇에 담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도 은으로 만든 식기와 수정잔이 놓인 만찬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녀가 갈망한 것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삶, 우아한 미소로 환영받는 순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 그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도 그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저 안에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빛나는 무도회장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탄실은 언제나 같은 자리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검소한 살림, 넉넉하지 않은 생활.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조금 더 웃어주기를 바랐고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틸드는 아직 자신에게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평범했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장의 초대장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네임표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을 서둘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안의 풍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틸드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쉽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머물던 아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마틸드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인을 열고 초대장을 펼치는 순간 종이 위에 적힌 아름다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성대한 무도회.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귀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밤.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마틸드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깊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하지? 남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 입는 단정한 드레스가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틸드에게 그 무도회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비단 드레스와 값비싼 장신구를 두른 귀부인들, 품격 있는 신사들과 우아한 음악. 그들 사이에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마틸드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끝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초대장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설 만한 드레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돈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작은 꿈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친구들과 교회로 사냥을 떠나기 위해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 드레스를 마련하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그 순간 마틸드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기쁨이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레스를 맞추기로 한 뒤에도 마틸드의 얼굴에는 완전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새 옷을 고르며 여러 디자인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무도의 날만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도회가 가까워질수록 마틸드는 다시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렵게 마련한 드레스를 꺼내보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드레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마틸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드레스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만으로는 부족해요. 남편은 선뜻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에는 아무것도 걸지 못하고 손에는 반지 하나 없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금세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 마틸드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 그래,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잖아. 장신구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줄 거야. 순간 마틸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왜 이제야 떠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장 단정한 차림으로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의 집은 언제 찾아와도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은 커다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거실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반갑게 맞아준 포레스티의 부인은 마틸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녀는 커다란 장신구 상자를 가져와 마틸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봐.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빛이 마틸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주 목걸이, 섬세하게 세공된 금팔찌, 빛나는 보석이 박힌 십자가.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하나씩 목에 걸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검은색 비단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고요한 빛을 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틸드의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시선은 그 목걸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보석은 차가운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지나치게 과하지 않았고 우아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꿈꾸어왔던 세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틸드는 한동안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마틸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빌려도 될까요? 포레스티의 부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틸드는 친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는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는 여러 번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보석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어보고 목걸이를 걸어보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가까이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자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 짧은 한마디에 마틸드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 위로 마차들이 하나둘 궁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리에는 축제를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했고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파리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마틸드는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외투 아래에는 누구보다 정성껏 준비한 드레스가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차의 문을 열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됐지? 마틸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의 초라한 삶을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으며 오래도록 꿈꿔왔던 세상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차는 천천히 궁전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많은 마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밝게 빛나는 계단 위로 신사와 숙녀들이 하나둘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궁전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샹들리에를 가득 채운 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조명은 대리석 기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연주단이 들려주는 왈츠는 넓은 홀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소리는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마틸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꿈속에서만 그려보았던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봐. 그 한마디는 마틸드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어색함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신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또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와 목을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기쁨이 자연스럽게 얼굴 위로 번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무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틸드는 춤을 추었습니다. 가볍게 발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샹들리에의 불빛은 보석 위에서 작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숙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누군가는 다시 한 곡을 함께 춤추자고 청했습니다. 높은 지위의 관리들도 그녀를 지나치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홀 한쪽에서 남편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도 피곤함도 모두 잊을 만큼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마틸드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음악도 멈추지 않고 촛불도 꺼지지 않으며 새벽도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법입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조금씩 조용해졌고 손님들은 하나둘 귀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마틸드는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한번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도회장의 마지막 음악이 잦아들 무렵 마틸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하던 수많은 시선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어깨 위로 두꺼운 외투를 조심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평소 입던 검소한 것이었습니다. 마틸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귀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오며 몇 번이나 걸음을 늦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 마차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대가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이 먼저 다가갔고
두 사람은 번번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들은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오래된 마차 한 대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바퀴는 돌길을 천천히 굴러갔고 마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틸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무도회를 떠올렸습니다. 음악, 춤,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찬란한 시선.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꿈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푹 쉬도록 해. 마틸드는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잠시라도 마지막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의 아름다움을 거울 속에 한 번 더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틸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본능적으로 목을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목을 더듬었습니다. 드레스의 주름을 살폈습니다. 외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급히 돌아섰습니다. 왜 그래? 마틸드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곧 그는 급히 외투를 뒤지고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자 아래를 들여다보고 계단까지 다시 내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두 사람은 이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무도회장을 나설 때까지는 분명 목에 있었어? 마틸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궁전을 나올 때 손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그때까지는 분명 있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점점 핏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볼게.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새벽의 차가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틸드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천천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남편이 목걸이를 손에 들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지나갔고 상인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거리를 헤맨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그 한마디에 마틸드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모두 돌아봤어. 무도회장에도 다시 가봤고 경찰에도 알렸어. 마차 회사에도 문의했지만 아무도 목걸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 마틸드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갑작스러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 마틸드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러면 며칠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마틸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짧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붙인 뒤에도 두 사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파리의 보석상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끝에 그들은 팔레 로아얄의 한 보석상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너무도 익숙한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깔도 모양도 크기도 기억 속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평범한 공무원 부부가 평생 모아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틸드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쉰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목걸이를 사야 해. 그 짧은 한마디는 겨울 공기보다 차갑게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목걸이를 사기로 결정한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산서를 여러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을 모두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까지 보태도 절반을 겨우 넘길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돈은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파리 시내를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은행을 찾아갔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탁은 간절한 사정이 되었고 마침내는 높은 이자까지 감수하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차용증은 점점 늘어났고 갚아야 할 날짜도 하나둘 적혀갔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은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짓누를 무게가 되어 쌓여갔습니다. 마틸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마틸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침내 새로운 목걸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보석상은 검은색 상자에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자를 받아들면서도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앞으로 갚아야 할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마틸드는 포레스티의 부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목걸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혹시 상자를 열어보는 것은 아닐까? 그 짧은 순간이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아무 의심 없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틸드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수리가 조금 늦어졌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그대로 탁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뚜껑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천천히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녀는 가장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던 방을 떠나 지붕 바로 아래 좁은 바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계단은 가팔랐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마틸드는 처음으로 직접 물을 길어 올리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손톱은 깨지고 손등에는 붉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저녁에는 상인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원고를 베꼈으며 몇 푼의 품삯을 벌었습니다. 촛불은 점점 짧아졌고 그의 눈빛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계절은 쉼없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겨울이 지나갈 때마다 손등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겼고 한 번의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남편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굽어갔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젊음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이제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맑은 눈빛은 세월 속에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부드럽던 손은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였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언제나 급히 묶은 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시장에 들러 가장 싼 채소를 고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이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원고를 베꼈으며 늦은 밤까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숫자와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은 늘 잉크로 물들어 있었고 피곤에 지친 눈은 자주 충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다시 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마틸드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부러워하던 마음은 사라졌고 보석을 꿈꾸던 시간도 점차 기억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는 것,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봄의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마친 마틸드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옷차림, 변함없이 우아한 걸음. 마틸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예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틸드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무도회의 밤, 눈부시게 빛나던 샹들리에, 그리고 자신의 목을 장식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포레스티의 부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틸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발걸음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마틸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네. 낯선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마틸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기쁨도 퉁도 슬픔도 아닌 오랜 세월을 견디어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예요. 마틸드 루아제. 포레스티의 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마틸드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친구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 검소한 옷차림. 포레스티의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틸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틸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빌렸던 목걸이를 기억하나요? 포레스티의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나는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틸드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 대신 돌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 우리는 1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집도 떠났고 하녀도 보냈고 남편은 밤늦도록 일했고 나도 매일 손이 갈라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틸드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지난 세월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틸드, 설마 그 목걸이를 새로 산 거였나요? 마틸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마틸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목걸이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마틸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모조 보석이었어요. 값도 비싸지 않았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발걸음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틸드는 말없이 포레스티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던 날, 남편의 미소, 작은 집, 무도회의 밤. 그 모든 기억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삶의 무게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애씁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것, 조금 더 값비싼 것, 조금 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의외로 그런 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틸드는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목에 걸린 보석이 아니라 삶을 견디어낸 마음이라는 것을. 값비싼 장신구보다 더 오래 빛나는 것은 성실함이었고, 화려한 무도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하나씩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의 시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조금 다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작은 안도. 어쩌면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40여 년 전 기드 모파상이 우리에게 남긴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으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결고전 낭독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또 하나의 고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결고전 낭독회였습니다.